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간은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새벽 1시경입니다.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영상을 좀 찍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3대 지수는 약상승의 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핀비즈닷컴 차트를 좀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 나스닥 100을 그냥 끌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국 시장을.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으로 우리 국내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지금 위험자산 시장, 특히 이 AI와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큰 상승, 빅사이클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야기에 앞서 미국 증시를 계속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심리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따라서 사람들의 이 위험 투자 선호 심리가 개선이 되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늘 시장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지금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D램 현물 가격인데요. 최근 3년치입니다. 현물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4월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가격이 꺾이는 선형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로 4월에는 좀 꺾인 모습이에요. 너무 급격히 2025년 10월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이 4월 달에 나온 거고, 우리가 5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이 그래프가 꺾인다면 반도체 쪽에 조금 조정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반도체들의 조정이 언젠간 나올 건데, 그 나올 때 이 위험 자산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치 조정을 맞아버리면 우리 덜 올랐던 타 섹터나 또 저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크겠죠.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주봉 차트고요. 우리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지금은 음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81.8K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추세는 상방 추세에 차트상의 특이한 점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완만한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 보이는 이 노란색 50주 이평선이거든요. 중요하게 보는 우리가 10주 이평선과 50주 이평선. 50주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게 된다면 지난 우리가 겪었던 5, 6개월간의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컨펌을 내리셔도 되실 것 같고, 이 60K라는 바닥, 조정의 바닥 저점도 확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이평선에 처음으로 트라이를 하게 되는 주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박스권 매물대 구간에 캔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번 주에 여기서 공방전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도 우리가 50주 위에 이평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랜만에 우리 연봉으로 볼게요. 이 3년 상승의 1년 하락 패턴인 4년 주기 패턴이 지금 깨진 모습이죠. 2년 상승과 1년 음봉. 그 다음에 올해도 아직까지도 올 초에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봉 중인 상태. 이 음봉이 우리는 이렇게 양봉으로 바뀌길 희망을 하는 거고, 제가 그어놨던 이 상단 추세서 라인, 이 부분까지는 도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 가격이 140K 부분이 돼요. 여기까지는 트라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큰 그림의 비트코인 흐름을 좀 보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함께 계속 보시죠.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3개월짜리 봉. 3개월짜리 봉의 패턴도 2분기 상승의 1분기 하락, 2분기, 1분기, 2분기, 1분기 하락, 2분기의 1분기 하락. 작년까지 이런 패턴이 이어졌었거든요. 신기하게도 3년 동안 똑같이 2분기의 상승과 1분기의 하락, 이 패턴이 이어져서 지난 16년 1분기에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패턴이 유지가 됐었다. 근데 지금은 패턴이 깨졌죠. 그래서 빠른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2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캔들이 발생 중이에요. 이 캔들이 완벽히 이 음봉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 음봉의 시가가 87.7K예요. 87.7K가 이 음봉의 시가거든요. 이 시가를 넘어서서 이번 4, 5, 6월 달까지의 이 2분기 캔들이 이 위로 안착이 된다면 다음 3분기에는 우리가 캔들 매매를 하는 확률상 더 큰 양봉이 발생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3분기에 7, 8, 9월 달쯤에는 전고점을 트라이를 할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140K 트라이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은 지났고요. 5월, 그 다음에 6월의 가격이 중요하다. 이 캔들을 반드시 장악형으로 완성이 됐을 때 확률상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장악형 캔들이 나와야 된다. 아니면 지금 현재 종가로 마감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캔들의 모습이, 왜냐, 이 음봉 캔들의 60% 이상 장악을 한 상태고 여기서 윗꼬리 없이 마감을 한다면 다음 캔들 또한 양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도 나쁘진 않다. 다만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5월, 그 다음에 6월에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분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70K 밑으로 빠진다면 이 캔들의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저 코아남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 상방으로 가는 모습을 더 확률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을 봐도 그런 확률을 더 높여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작은 그림에 대한 트레이딩, 4시간봉, 1시간봉, 5분봉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은 저 코아남은 공유를 해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올려드려야 돼요. 하지만 아직은 지금 저희 코인 시장이 주류 시장이 아니죠. 불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불장이 오게 된다면 저 코아남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매일매일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 또 알트코인도 특정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우리 비트코인 다시 한번 정보점 트라이 하면서 알트코인 불장까지 오는 그 시기를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특히 이 26년은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아르테미스 사이트 제가 알려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에요. 발행량이 계속적으로 늘어야 좋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전체 발행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표 주자가 이더리움과 트론이 해당 스테이블 코인 체인으로서 지금 현재 그래프만 보셔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해당 두 코인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이 클래리티 법원과 지니어스 액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해당 플랫폼 코인들,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까지 이런 코인들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우리 지금 업비트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빗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더리움과 또 대부분의 민코인들이 또 솔라나 쪽에 많이 포진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 코인들이 상승을 해준다면 나머지 코인들도 전부 다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 되시면 이 아르테미스 사이트 한번 들어오셔서 천천히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주봉으로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95 이하로 내려와야 의미 있는 달러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이 위험 자산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97.5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요 이평선을 다 이탈을 하고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1월 전까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그 유동성이 풀릴 예정이거든요. 그럴 경우 달러 인덱스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유가만 반등해주지 않는다면 유가 또한 하락 추세에 접어든다면 분명히 달러 인덱스는 우리가 그동안 불장을 맞이했던 95와 이 90 초반 사이까지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 52.7을 기록하고 있는 ISM, PMI 제조업 지수가 분명히 상승을 해 있겠죠.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경우 늘 확장 국면에서 나왔던 우리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우리는 그 상승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저희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지금 주식장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빨리 상승이 안 와서 불안하고 더 하실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미국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CME 선물, 비트코인 선물 지수 차트를 좀 보실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26년 1월에 이 갭으로 떨어졌던 이 갭의 공간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떨어졌던 갭의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갭 구간에 지금 CME 선물 차트는 지금 그 안에 캔들이 와 있죠. 주봉상.
그래서 이 갭은 반드시 우리가 채워졌다. 높은 확률로 라는 부분을 많이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약 5개월째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CME 차트에서도 주봉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봉상 50주 이평선 위로 올라갈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 구간처럼 부딪히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하락의 폭이 깊다면 그 하락의 폭이 깊어서 기존의 이 60K 저점까지 깨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하락장임을 인정을 해야죠. 그때는. 하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이유는 오늘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라울팔이 주장했던 이 경기 확장 지수와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보조 지표들도 상승 국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보조 지표들이 꺾이는 그런 상황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차트를 좀 봤고요. 제가 준비한 PPT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자산 시장이 오늘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못한 채 반도체 섹터만, 그리고 또 전기 쪽 섹터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48시간 안에 답을 달라라고 했던 서한, 그 서한에 대한 답이 도착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어제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다시 한번 이 전쟁 종결을 희망을 했지만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면서 우리 위험자산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글을 썼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관세예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했잖아요. 기존에 트럼프가 주장했던 국가마다 상대적인 관세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면서 전체적인 나라를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했지만 그것 또한 위법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1,590억 달러,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저는 반대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돈을 어차피 환급을 해준다면 기업이나 또 가게나 어느 쪽으로든 그 돈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한번 풀렸던 돈들이 어디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돈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시장에 쏟아지는데 그 시점 또한 3분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분기에서 3분기. 그래서 그 시점, 그런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들도 또 기가 막히게 3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유동성 사이클을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라울팔 의견을 오늘의 핵심 주제로 좀 삼았는데요. 오늘 5월 11일 날 라울팔은 해당 내용을 게시를 했습니다. 유동성 사이클과 현재 그 AI를 대표로 하는 중요한 기술 기반의 빅 사이클을 라울팔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약을 해보면 첫째, 라울팔은 금리 상승과 이자 증가 때문에 은행, 기업, 가게가 점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고 따라서 기존의 대출을 갖고 있는 곳은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겠죠. 그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 부담감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또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상승 추세를 맞고 있죠. 이러다 보니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점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기업이나 또 저희 같은 개인이나 또 은행들이 호소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미국이 제일 많이 해왔던 일은 바로 돈을 찍어서 해당 부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2000년도에 들어서서 이 미국이 했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번 또한 엄청난 돈을 찍어내서 이런 해당 부담감들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 라고 라울팔은 제시를 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이 라울팔이 봤을 때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풀리면 현금보다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이미 먼저 반응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저희 암호화폐가 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경기 회복의 핵심이 이 AI, 그다음에 에너지, 전력, 인프라 같은 생산성 혁명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AI하고 이 전력, 전기 이쪽에 대한 그 주식 섹터가 굉장히 핀비지닷컴에 러셀 2000을 좀 보셔도 해당 섹터가 강하다는 걸 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태양광, 에너지 쪽이죠.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에도 양봉의 섹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는 뭐 언급할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이런 일반 중소기업 업체들의 섹터도 여전히 빅테크, 나스닥 100을 맞춰서
해당 섹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들의 섹터가 이번 큰 빅사이클을 이 경기에 빅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섹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겠죠. 물론 그 사이에 지금 급격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조정의 구간이 한두 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좀 유지를 해주는 쪽으로 가야만 불장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라울팔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준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오랜만에 갖고 왔어요. ISM PMI 제조업 지수죠. 비즈니스 사이클 하단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 차트를 제가 여러 번 갖고 왔는데 이 해당 차트는 스밍스턴이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하고 만든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녹색 시그널입니다. 이 선형 차트들의 녹색 시그널. 이 해당 구간이 일치하거든요. 2010년도부터 있는 차트인데 보시면 하단에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녹색, 즉 50 이상의 큰 상승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었던 모습. 하지만 우리가 불장이라고 알았던 2년 하반기부터 25년 말까지는 해당 이 데이터를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선형이. 그죠? 그 이유는 PMI 지수 또한 50 이하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6년 초에 들면서 52 이상 비트코인 가격 또한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상승, 과거에 나왔던 이런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이 모델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4년 주기하고 반감기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따라서 이제는 유동성 사이클, 그 중에서도 이 제조업 경기 확장 지수를 잘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번 주는 엄청난 변동이 예상이 되는 주입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케빈 워시가 공식적으로 연준 의장으로 취임될 가능성이 있어요. 5월 15일. 그 다음에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5월 13일에서 15일까지 중국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가는 그 기업의 수장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보니까 엔비디아 잭슨왕은 제외가 됐어요. 안 가기로 한 거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섹터에 연관된 산업들이 기대감이 커지는 한 주가 될 거예요. 주식이나 다른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주에 좀 투자를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5월에 중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경기 확장 지수가 지속적으로 확장 국면에 있고 이번 상반기에 빅 이벤트로 예상이 되는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는 한 주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도 큰 변동성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오늘 앞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반도체가 현재 빅사이클이나 급격한 상승에는 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조정 기간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잘 버티는지 아니면 같이 하락을 하게 되는지 꼭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여러 자산군 대비 주류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큰 상승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셔도 비트코인 검색량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이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모든 개인들이 사고 싶은 그런 시장이 된다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이 엄청난 돈을 봤을 때는 결코 21년과 같은 알트코인의 불장, 그 다음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안 온다 라는 생각은 지금은 거의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차례도 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저 코아나과 함께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곧 클래리티 법안이 5월에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이슈 없이 완만한 상승 국면, 그 다음에 매물대 소화를 하고 결론 짓고 이번 한 주 이 위험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잘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금요일 아침에 올라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